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임산부가 이번엔 남편의 딸기 심부름을 거절했다. 대신 그녀가 사온 건 딸기 아이스크림 한 통이었다.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말라고. 임산부는 고통 속에 방을 기어 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짐짝처럼 끌려 들어간 방의 문이 닫히자 또다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다. 비명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이미 폭행 과정을 몰래 촬영해둔 상태였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진을 직장 동료에게 전송했다. 동료는 이혼 증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건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화면 너머의 인간성을 읽어드리는 링간입니다. 오늘은 복수극의 정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을 소개합니다. 남편에게 짓밟힌 임산부가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설계하고 남편의 비밀을 이용해 인생 역전을 노리는지 함께 보시죠. 상은은 사고사를 위장해 남편을 죽이려 했지만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저런 겁을 좀 챙길 겸 원장님은 복잡한 머리도 좀 챙기고. 그러다 드디어 완벽한 범죄를 실행할 기회가 찾아왔다. 다음날 그녀는 친정에 간다며 회사에 반차를 냈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남편 윤범에게 태워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윤범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휴게소 마트에 들른 상은은 엄마가 좋아하는 사고를 골랐다. 그리고 윤범이 운전할 때마다 마시는 자양강장제를 하나 샀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바라보던 그녀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과 뒷감당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맞는 폭행과 살해 위협 속에 사는 이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도박을 걸기로 했다. 천인공노한 악당 윤범은 연약해 보이던 아내가 자신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 음료를 단숨에 들이켠 윤범은 밤이 되자 졸음을 참지 못했고 이내 차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상은은 즉시 차를 저수지 근처로 몰아 짐을 챙겨 내린 뒤 울면서 차 뒷부분을 밀어 저수지로 빠뜨려 버렸다. 그녀가 익사사고로 위장한 건 밤낚시를 약속했던 박 원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의 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박 원장이 그날 밤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을 줄은 몰랐다. 다음날 친정에서 나오던 상은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시신 안치실로 향했다. 어떡해, 우리가 시불상해서 어떡해. 형수님이 오열하는 와중에도 상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이 맞는지 경찰에게 거듭 확인했다. 진짜 죽은 거 맞죠? 네? 너무 편해 보여서. 네. 성은은 남편이 예원병원 박 원장을 만나러 저수지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윤범이 이미 한 달 전에 해고된 상태였다고 말해준다. 그 소식에 상은은 소름이 돋았다. 어쩐지 오는 내내 윤범의 행동이 이상했다. 저 가방 5만 원권으로 꽉 채우면. 티슈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분홍색 케이스의 예쁜 핸드폰. 윤범은 그걸 보자마자 뺏어들며 앞차를 들이받을 뻔하기까지 했다. 더 이상한 건 친정에 가기 전 윤범이 어느 저택을 찾아갔다는 점이다. 그곳에서 한 우아한 사모님이 그를 맞이했다. 그녀의 스카프는 윤범이 상은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았다. 윤범은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가져온 낚시 가방을 건넸다. 3분 뒤 밖으로 나온 윤범은 복권이라도 맞은 듯 기뻐하며 차 안에서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여기 잘 봐둬. 우리도 곧 이런 데서 살게 될 테니까. 상은은 이 가난뱅이 남편이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수첩 하나가 그녀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그 안엔 유명 의사들의 비리가 적혀 있었고 그중엔 예원병원 박 원장도 있었다. 분홍색 핸드폰의 주인인 듯한 소녀의 사진도 함께 들어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50억 규모의 부적절한 거래가 오갔다는 내용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상은은 몰래 분홍색 핸드폰을 켰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이씨, 잠수를 해? 너 돼질래? 지금 손님 밀렸다고. 놀라 전화를 끄는 상은은 앨범을 뒤지다 한 남자가 협박당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 속 주인공은 핸드폰 주인이었고 박 원장의 가족 사진과 그 주차장에서 박 원장과 소녀가 만나는 사진도 있었다. 윤범이 박 원장에게 집착했던 정황을 떠올린 상은은 윤범이 이들의 비밀을 쥐고 있었다는 걸 확신했다. 과거에도 그랬듯 박 원장을 협박하려 했던 것이다. 연락처를 뒤져보니 과연 박 원장의 번호가 있었다. 상은은 충동적으로 소녀의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보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지만 당시 박 원장은 샤워 중이었고 그 메시지를 본 건 그의 아내 주란이었다. 박재호한테 무슨 벌 주려고 했던 거야? 이때
이때 나타난 시동생을 통해 상은은 또 다른 단서를 얻게 된다. 윤범이 투자 실패로 은행에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충격을 받은 상은은 그제야 윤범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남을 협박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상은은 우연히 그 저택의 사모님을 만났다. 그녀는 바로 박 원장의 아내 주란이었다. 상은이 건넨 휴지에 적힌 분홍색 핸드폰 번호를 본 주란은 기겁하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부부가 조문을 온 건 윤범이 한때 박 원장의 운전기사였기 때문이었다. 행면은 윤범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핸드폰을 훔쳤고 비밀을 알아냈을 거라 짐작했다. 그 2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상은은 박 원장과 직접談판을 짓기로 했다. 그녀가 박 원장을 밖으로 불러내자 섞이는 게 있던 그는 긴장했다. 담배를 물기 전 그는 상은의 불룩한 배를 슬쩍 훑어봤다.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지 계산이 끝난 눈치였다. 상은은 분홍색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제 남편한테 협박 당하셨죠? 이것 때문에. 하지만 박 원장은 당황하기는커녕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윤범의 뒤를 밟지 말라며 오히려 그녀를 겁박했다. 모욕감을 느낀 상은은 화풀이할 곳을 찾다가 주란이 매달리는 치매 어머니를 밀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이 일로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던 주란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음날 주란은 상은을 따로 만나 사정을 물었고 상은은 핸드폰을 보여주며 윤범이 박 원장의 치부를 쥐고 있었기에 박 원장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란은 남편이 그날 밤 저수지에 가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 순간 분홍색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박 원장이었다. 편하신 곳이랑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이따 제 번호로 다시 연락할게요. 지금은 집에 손님이 계셔서. 이 전화로 인해 주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주란은 상은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단 그 소녀를 찾아 대면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상은은 돈을 위해 수락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자신을 얼마나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지 그녀는 몰랐다. 두 사람은 소녀 수민의 집을 찾아갔지만 상은은 진실이 두려워 주란을 문 밖에 세워두고 혼자 들어갔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수민의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함으로 요동쳤다. 수민의 아버지는 아내 가출 후 돈을 버느라 딸의 공부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벌써 석 달이나 딸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상은은 수민이를 찾으려 노력해봤느냐고 물었다. 나는 뭐 놉니까? 얼마나 기집애 벌써 차린다. 그러자 그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왜 이제야 왔느냐며 되려 화를 냈다. 하지만 말을 내뱉던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지난달에도 담임이라며 전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분명 남자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상은은 당황했고 주란과 함께 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지금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이제 전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등을 돌려 나가려는 찰나 수민의 아버지가 고함을 치며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남의 딸은 왜 찾아다니는 거야? 대체 뭐야 당신?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상은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야이씨! 알아들어! 남자의 폭언은 상은에게 지독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다. 가정폭력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배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결국 감정이 폭발해버렸다. 뭐라고? 밖에서 소란을 들은 주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급히 입구를 찾던 그녀는 담장 아래에서 치마를 찢고 담을 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 상은은 술병을 든 채 남자에게 악을 쓰고 있었고 그때 창문이 깨지며 누군가 들어왔다. 주란이 뛰어들어 이성을 잃은 상은을 끌어내려 했다. 나 기다려! 경찰 신고할 테니까! 그 와중에 남자는 발을 다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정신을 차린 상은은 주란과 함께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안전한 곳에 도착한 두 사람. 주란에게 야간 진료 때문에 늦는다는 박 원장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주란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상은이 그와 카페 약속을 잡았기 때문이다. 박 원장이 카페에 나타났고 어두운 거래가 시작됐다. 남편분께서는 2억을 제안하셨어요. 5억이요. 아시잖아요. 5억인 거야. 상은이 거액을 요구하자 박 원장은 즉답을 피했다. 그저 결혼 반지를 매만지며 죽은 윤범을 거론해 은근히 협박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상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던졌다. 그 안엔 윤범의 수첩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동료 의사들의 온갖 비리가 적힌 문서였다. 하지만 박 원장은 알맹이 없는 내용일 뿐이라며 고작 이런 걸로 어떻게 5억을 요구하느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상은은 윤범의 판단을 믿었다. 그는 눈치가 빠르고 상황을 파악하는 직감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가 판돈을 5억으로 키운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때 학생 2명이 카페로 들어왔다. 상은은 회심의 카드인 주차장 사진을 박 원장 앞에 던졌다. 수민과의 묘한 분위기가 담긴 사진을 본 박 원장은 결국 무너졌다. 조금 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상은은 자신의 도박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박 원장이 몰랐던 사실은 이 모든 대화를 아내가 엿듣고 있었다는 점이다. 침묵 끝에 박 원장은 3억으로 깎으려 들었다. 하지만 상은은 윤범처럼 탐욕스럽게 5억을 고수했다. 과연 부부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박 원장이 갑자기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상은에게 물었다. 임신한 몸으로 그 덩치 큰 윤범을 어떻게 죽였느냐고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주라는 혼란에 빠졌다. 대체 누가 윤범을 죽였단 말인가? 상은은 심장이 요동쳤지만 애써 침을 삼키며 버텼다. 박 원장의 역공에 허를 찔린 형국이었다. 서로의 비밀을 진 채 팽팽히 맞섰지만 상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원장이 5억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집념이 그녀를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게 될 줄은 몰랐다. 카페를 나온 주라는 남편을 가만히 두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3억을 줄 테니 여기서 멈추자고 제안했다. 그때 분홍색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전에 연락했던 그 남자였다. 아이씨 이제 전화 받네. 자신을 수민의 보호자라 밝힌 그는 수민의 행방을 묻는 상은에게 내일 1시까지 핸드폰과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 그러고는 어느 모텔의 주소를 전송했다. 이미 깊숙이 발을 들인 두 사람은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약속 장소인 모텔로 향했다. 모텔 안은 어둡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남자는 부하를 시켜 창문을 열게 했다. 침대에 누운 소녀는 일상인 듯 무심하게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종종 여자들이 찾아오는 상황이 익숙해 보였다. 남자는 여유롭게 담배를 비벼 끈 뒤 수민을 왜 찾느냐고 물었다. 저희 수민 양 만나고 싶어요. 남편 때문에? 그는 또 바람난 남편의 아내가 찾아온 줄로만 알고 손님 정보를 함부로 줄 수 없다고 잡아댔다. 그러더니 핸드폰부터 내놓으라며 말을 돌렸다. 두 사람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남자는 부하에게 몸수색을 명령했다. 손들기만 해 막 죽여버릴 거니까. 위기의 순간 주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뒤에 연락이 없으면 그 핸드폰을 경찰에 넘기라고 소리쳤다. 뜬금없는 전화를 받은 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했다. 하지만 그 기세에 눌린 남자는 주란이 던진 돈 뭉치를 보고 태도를 바꿨다. 이래서 돈 있는 것들이 좋아. 이 쌈치라는 게 다 도깨에서 나오는 거거든. 남자는 자신들도 수민이 어디 있는지 모르며 아마 어떤 손님과 도망쳤을 거라고 실토했다. 상은이 박 원장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박 원장을 바로 알아봤지만 이곳 손님은 아니라고 했다. 알고 보니 박 원장은 자기 병원 의사들인 단골 고객들을 관리하며 행여나 소문이 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그들은 박 원장을 골탕 먹이려다 아예 VIP로 만들기로 했고 수민을 보내 그를 유혹하게 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사고를 위장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남자가 폰을 들고 대기하던 중 박 원장이 차에서 내렸다. 수민은 부축해달라며 손을 내밀었지만 박 원장은 귓속말을 남긴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 수민은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불륜 관계가 아님을 알게 된 주라는 그제야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수민이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무슨 오기가 생겼는지 끝까지 박 원장을 엮으려 했다고 덧붙였다.